자, 앞 시간에서 이제 30회 기출문제에 대한 이론풀이를 해봤는데 30회 문제가 좀 이론 문제에서도 조금 함정이 있고 좀 어려운 게 한두 개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여기 사이트에 가면은 합격률 조회해 보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 보았는데 이게 30회 시험이잖아요. 근데 합격률은 뭐 별 차이가 없네요. 네? 네, 46% 합격률이면 뭐 이렇게 합격률이 특별히 낮은 건 아니에요. 네. 32회요. 32회는 좀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네요.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회차별로 조금 합격률이 높은 회차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합격률이 좀 회차별로 차이가 많은 것은 그 회차에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합격률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네, 난이도보다도. 근데 난이도도 좀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이제 평상시 문제보다 한 문제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갑자기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할 때 자기 점수가 70점에서 간당간당 하시는 분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만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합격이 안 되는 그런 수가 있는데 지금 80점 우리가 평소에 풀면 내가 80점 이상 나온다 이런 분은 전혀 걱정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평소에 연습하실 때 채점을 만약에 해봐서 80점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 해놓으면 안심하고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자연미인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10점 중에 1번 문제는 주식회사 MEG의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래처 등록하라는 문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심심해서 전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죠? 거래처 등록에 와가지고 요 밑에다가 코드 5200번 쓰고 상호 입력하고 0번 입력하고 여기 사업자 번호 하이폰 없이 입력하고 대표자 이름 김혜지 하고 전체에서 엔터하고 사용하겠다 동그라미 하고 그래서 이제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위에 클릭을 해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대표자까지는 자동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넘어왔으니까 업태 도소매업 입력하고 종목 정확히 입력하시고 우편 번호는 여기 검색을 해서 입력을 했어요. 검색 우편 번호는 생략해도 좋다 그러면 여기다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거래처는 우편 번호 생략하라는 거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서울특별시하고 여기는 시군구를 무슨 군지, 동대문군지, 서대문군지, 강남군지 선택하시고 여기에 띄어쓰기 잘 지켜서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면 되죠. 그리고 나서 적용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번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 사업자 단위 주사업장 여부가 거기 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부 여기 해주었고요. 거래 시작일은 이거 특별히 그 문제에서 거래 시작일이 이 평가 문제에 딱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거래 시작일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평가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한 이런 부분은요, 꼭 이건 채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시작일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것을 3월 20일로 고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 까먹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기 거래 시작일 이게 보통 오늘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019년 3월 20일 시험지에서 정해준 날짜, 지정한 날짜로 바꿔주시고 이메일은 추가 사항에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하는데 빌 365 이사는 입력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전기분 재무제표 문제인데 이 빨강색 부분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 잘 선택을 해서 열어보니까 이미 다 입력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미 입력되어 있는데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시오 하는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찾아서 입력을 했다 이겁니다. 찾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부채총계, 그리고 자본총계 이렇게 그룹별로 한번 맞춰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유동자산의 합계를 보니까 시험지에 유동자산의 합계가 41299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한 8천만 원 가량 차이가 나 있어요. 그래서 유동자산부터 현금부터 여기 상품까지인가요? 여기를 맞춰봐야 되는데 어디에 차이가 있던가요? 단기 매매증권이 시험지에는 8천인데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군요. 그래서 이거 딱 고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자산이 413 아직도 좀 차이가 있네요. 외상매출금이요. 네, 외상매출금이 910,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 91만 원이 있는데 외상매출금의 금액은 맞았는데 대손충당금을 누락시켰군요. 그럼 밑에다 입력을 하실 때 여러분 여기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여기는 몇 번 써야 돼요? 109번. 그렇게 하셨죠. 109 하고 91만 원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고 이제 유동자산을 보니까 맞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직 차익이 790이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 말고 이제 비유동자산도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맞네요. 비유동자산 맞으니까 이제 부채총계를 보겠습니다. 158680 부채총계 부채총계에서 166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부터 부채죠. 어디에 차이가 있던가요? 미지급금에서요. 28만 원인데 미지급금이 820이군요. 네, 많이 틀렸네요. 8200 플러스 엔터. 네, 미지급금을 고치고 났더니 여기 0이 되는 게 눈에 싹 들어오면 이제 고쳤다. 네, 이 문제 끝내면 되겠습니다. 꽤 여러 개 고쳤던 것 같아요. 차액이 0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고친다. 자, 그 다음 문제가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가 나왔네요. 받으러움이니까 입력 항목이 좀 많겠군요. 2천만 원짜리. 자, 받으러움을 우리가 밑에 보시면 자연매인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고요. 자료 1과 2에 의하여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네, 한번 제가 빨리 입력해 볼게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받으러움 여기를 더블 클릭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거래처 여기 주어졌나요? 코드 안 주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F2 눌러가지고 엔터. 아름다운 이름들이 참 좋네요. 자, 만기일자 2019년 2월 10일 만기일자 정확히 쓰셨죠? 어음번호 004 2018 1110 그리고 1234 56789 2,000만 원. 자수 발행인 F2 눌러가지고 네, 아름다운 배서해 놓고 발행일자 2018년 네, 11월 10일 거래일자 똑같이 발행일자 거래일자 똑같이
전자 맞으니까 지급기관은 FE 눌러서 은행, 국민은행. 밑에 칸에다는 서대문까지만 입력해도 되겠죠. 뒤에 지점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차액이 제로로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침착하게 여러분이 이제 해내신다면은 10점은 거뜬하게 우리가 확보해 놓고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택배 증빙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부터 이제 발견하시면은 이렇게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 날짜는 한번 밑에서 보겠습니다. 판매용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택배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한 영수증이랍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하면 되겠고요. 택배비 착불로 당사가 부담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택배비니까. 근데 이 택배비를 여러분이 이거를 말이죠. 운반비로 처리한다든가 통신비로 처리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왜 그러느냐? 판매용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택배비란 말이죠. 예. 화장품, 판매용 화장품이니까 이거는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매입 시 모든 운반비는 판매비가 아니에요. 매입 시 운반비는 판매 관리비인 운반비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으로 자산 처리해야 되겠네요. 예. 자산 처리. 그래서 이 문제에서 또 실수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데, 자, 이 택배 영수증에서 날짜가 있는 데를 잘 찾아야 되겠죠? 8월 1일인가요? 예, 여기 배송일. 8월 1일. 날짜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8월 1일자 일반 전표에 출금으로 해서 상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5,000원. 상품 처리. 8월 1일 날 출금으로 해서 상품. 네. 상품 처리하고 15,000원. 자, 그러니까 왜 상품으로 처리하느냐? 요게 지금 궁금하신 거죠? 헷갈리신 거죠? 예. 자, 여기서 이 자료 설명을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저도 지금 이걸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요거 판매용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택배비입니다. 네, 만약에 판매용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택배 비용, 그러면 800번대 운반비 처리해야 돼요. 예, 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 구매냐 판매냐. 구매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운반비는 비용 처리가 아니라 자산, 매출 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매출 원가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구매하면서 발생한 운반비는 자산 처리한다. 근데 이거를 문제를 요 구매를 말이죠. 판매용 화장품을 판매로 바꾸면 판매하면서 발생한 택배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한 영수증이다. 택배비는 이거 착불 이거 무시하고 택배비는 당사가 부담하였다. 그러면 이건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판매하면서 발생한 운반비니까. 그래서 운반비. 지금은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운반비, 하역료, 보험료, 모든 구매에 필요한 모든 재반 비용은 전부 다 상품 매입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예,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운반비로 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실수하신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구매하면서 상품 구매 시 발생한 운반비, 하역료, 보험료 모두 상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야 그게 매출원가로 들어가요. 자, 두 번째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문제 나왔습니다. 자동차 보험증권, 보험기간이
8월 3일부터 내년 8월 2일까지라고 했고요. 보험료 여기 체크해 주시고 83만 원. 네. 89만 원. 자, 보통 예금에서 이체됐나 봅니다. 찾으신 금액 89만 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예금은 대변이 확실하죠? 찾았으니까.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발급받은 자동차 보험증권입니다. 보험료는 계약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확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런데 괄호 속에 이게 무슨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보험료가 비용인데 자산 처리하라는 말은 뭐냐? 선급 비용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네.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 처리하시오. 그러면 소모품으로 하라는 말. 네. 비용을 지불하고 자산 처리하시오. 그러면 선급 비용. 선급 비용. 네. 그래서 결산 수정 등기할 때는 단기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차변의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정 등기가 필요하겠죠. 이 문제는 지급할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자산 처리해라 하는 것은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차변의 보험료로 하면 안 돼요. 선급 비용. 예, 이렇게 지시하는 문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8월 3일이니까요. 여러분이 8월 3일 날짜 정확히 바꾸시고 차변의 선급 비용 133번. 여기 보험회사가 거기 나와 있습니까? 영수증에? 다보장이군요. 그러면 다보로 거래처 걸어줘요. 선급 비용도. 그리고 89만 원. 그리고 대변이 보통예금 은행을 국민은행이라는 거 코드 걸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선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나서 해결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선급 비용에 다보장 보험의 거래처 코드를 안 걸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점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보통예금의 거래처 거는 건 뭐 여러분 많이 숙달이 돼 있었을 텐데 선급 비용 거래처를 우리가 선급 비용을 결산 때 회계 처리하면서 문제에서 거래처를 안 주어요. 그러니까 못 걸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보험료 영수증이 증권이 있으면 거래처가 나오니까 걸어주세요. 거래처 코드로. 네. 그래서 좀 앞에서 평소에 나왔던 스타일하고 조금 다른 스타일로 지금 여러분 1번, 2번이 좀 당황하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당황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네, 전자어음 한 장 550짜리 보여주고요. 밑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150이 찾았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읽어봐야 돼요. 주식회사 미인나라에 8월 3일 외상매입금 중 일부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거고 위에 있는 이 어음이 이제 어음으로 지급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을 갚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가 돼야 되겠고 보통예금 대변이고 여기 있는 지급어음도 대변에 가야 되겠죠. 네. 자,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하는 거고요. 전자어음을 등록하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수령일 이런 은행 매수 이런 정보를 주었으니까 먼저 이거 보시고 어음 등록을 차분하게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위에 있는 어음 등록을 누른 다음에 여기 수령일부터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 수령일부터 2019-0806. 어음 종류는 보고서, 전자어음이구나. 이거 고쳤어야 돼요. 전자. 그리고 금융기관은 거기 전자어음에 국민은행이라고 있으니까 확인. 그리고 어음번호는 전자어음은 뒷칸에만 입력을 하시면 되죠. (0806)
1, 2, 3, 4, 5, 6, 7, 8, 9. 예, 차분하게. 그리고 엔터 치면 매수로 오죠? 한 매라고 돼 있으니까 1 하고 엔터 치면 커서가 날짜 있는 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밑에 등록을 누르면 한 개 어음이 새로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표를 입력합니다. 이 거래는 8월 6일 거래분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8월 6일 입력하시고 차변의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자연미인 미인나라죠. 그렇죠. 예, 미인나라 귀하 우리 회사가 발급한 거죠. 예. 우리 회사가 지금 자연미인입니다.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금액은 외상 매입금이 두 개 합쳐져야 되죠. 700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 하나는 지급어음. 지급어음은 역시 미인나라. 거래처 미인나라입니다. 그래서 550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또 대변에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은행은 국민은행이요. 이렇게 국민은행으로 하시고 150만 원. 네. 이렇게 해서 분계 마무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급어음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F3을 눌러서 발행, 맞아요. 어음 등록했으니까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을 해서 찾아줍니다. 네, 이 번호 맞죠? 확인 눌러주시고 엔터 쳐서 발행일로 넘어가면은 발행일은 대개 전표 입력한 날짜하고 같아요. 같으니까 엔터 치시고 만기일을 고쳐줘야 되죠. 2019-1106. 자, 지급은행 국민은행 맞으니까 엔터 쳐서 올라가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보통예금 자산 감소, 이러한 교환거래의 전표 입력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풀어봤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죠.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통장 사본 어렵지 않겠죠? 보통예금, 계정 과목이 어디로 가느냐? 찾으신 금액이니까 대변에 간다.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당월분 할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지급된 거래 내역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대표이사의 집에서 쓰는 개인용 승용차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그러면 할부로 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은요, 이 한양 자동차가 자동차 회사잖아요. 만약에 한양 캐피탈이다 그러면은 이 차입을 한 것이 돼요. 한양 캐피탈에서 만약에 할부를 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 또는 12개월 할부로 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 그런데 여기는 한양 자동차 회사죠. 현대자동차처럼 자동차 회사의 할부금은요, 미지급금으로 우리가 할부했을 때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갚았으니까 미지급금을 부채 감소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금. 네, 차변의 미지급금이에요. 대변에 바로 여기 보통예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모의고사 할 땐가 여러분 자동차 할부하는 거래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동차 할부.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할부를 자동차 회사에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그런데 무슨 캐피탈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36개월, 24개월 이렇게 했으면 장기차입금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자동차를 할부로 샀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할부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당월분 할부금을 불입한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을 상환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8월 8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8월 8일 날 부채 감소는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의 미지급금
한양 자동차 거래처 걸어주시고 1375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국민은행이 되겠죠. 네, 미지급금으로 잘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아, 임차료. 네. 네, 임차료는 이제 그 렌트했을 때, 렌트했을 때 비용이고요. 네, 이거는 임차료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빌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지급금을 우리가 갚은 것으로 해야 돼요. 네, 자동차 쪽 알아주십시오. 할부할 때 우리가 구입했을 때도 만약에 2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한양 자동차에서 할부로 했다. 뭐 24개월 할부로 했다. 그러면 차변의 차량 운반부 2천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2천만 원 부채 증가. 거래처는 한양 자동차. 이렇게 해야 돼요. 자동차 구입에 관한 것은 일반 전표 문제로는 안 내겠죠.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문제로 낼 겁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해가지고 출장비 지출 내역. 이런 스타일의 문제 여러분 많이 하셨는데, 자, 근데 이것도 조금 함정이 있게 냈어요. 순탄치는 않군요. 교통비, 숙박비, 식대는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거래처 선물비는 이건 접대비로 해야 되겠군요. 이건 접대비로. 그래서 출장비 지출 내역을요, 좀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16일이라고 날짜 주어졌고, 부산 거래처 출장을 마친 영업부 배은상 과장의 출장비 지출 내역서를 받고 추가 지출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7만 원을 포함해서 주었다는 건데, 지금 57만 원을 쓰고 왔습니다. 57만 원을 합계가. 그러면 여기 평가 문제 보니까 8월 13일 거래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57만 원을 쓰고 왔는데 7만 원 추가 줬다는 거니까 이거 조회 안 해봐도 가지급금 얼마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50만 원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때 계정 과목도 생각이 잘 안 나신 분은 무조건 8월 13일 날 조회 한번 빨리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가지급금 차변이야. 오늘은 대변에 가는 날이구나. 배은상 거래처 걸어주고, 그래서 무조건 가지급금 금액 확인해 보니까 50만 원 틀림없죠. 그래서 오늘은 가지급금이 대변 가는 날이다. 우리가 가지급금 정산하는 거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날짜가 16일이에요. 그래서 8월 16일 대변의 가지급금부터 먼저 입력을 한다면 사원 이름도 정확하게 코드를 걸어야 됩니다. 배은하고 엔터 치시고 50만 원 자산 감소죠. 자, 이제 차변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비 교통비부터 하면은, 여비 교통비는 거래처나 적용 채점 안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세 개를 더하는 거예요. 교통비 16만 원에 숙박비 24만 원. 그러면 40에다가 52만 원이네요. 식대까지 52만 원. 또 차변에다가 접대비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접대비를 813번이죠. 5만 원. 거래처 선물대금 5만 원. 이거 구분 안 하면 틀립니다. 자, 지금 7만 원 차이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러니까 대변의 회사가 현금이 감소하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7만 원 배은상 씨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이 7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함정이 있었네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은 이 선물비를 몽땅 합쳐가지고 57만 원을 전부 여비교통비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점수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침착하게 이렇게 항목을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비교통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교통비, 숙박비, 식대. 그런데 이거는 거래처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접대비로 비용을 나눠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6번째 기타 일반 거래 문제 보겠습니다. 지역 개발 채권을 매입했군요. 채권 매입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또 30회 문제 쉽지 않았네요. 네, 계속 나오던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30회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채권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를 사면서 채권을 산 거예요. 지금 이게 30만 원은 액면 금액인데, 자, 밑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모닝 차량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하여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이 공채의 이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공채 매입 시 공정가치는 26만 원이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죠. 자, 그런데 위에서 보면은요, 이 공정가치라는 건 시가입니다. 지금 26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26만 원. 자, 그러면 앞에 얼마 주고 샀어요? 30만 원에 샀죠? 그러면 요 4만 원, 요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공채가 말이죠. 만기 때는 30만 원을 주겠다 이거예요. 만기 때. 그러니까 공채 가지고 있다가 거기 채권이기 때문에 거기 만기가 표시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만기가 며칠로 되어 있는지. 이거는 채권이 아니라 매입 확인증이군요.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거예요. 영수증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채권에는 이 액면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고요. 액면 금액으로 이제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을. 그리고 여기 지금 금액이 써 있죠. 30만 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공정가치는 지금 26만 원이다 이겁니다. 공정가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뭘로 처리하라고 그랬냐면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표시해야 돼요. 공정가치, 시가. 공정가치로. 그러니까 26만 원이 됩니다. 26만 원. 그러면 4만 원은 뭘로 기록하느냐? 이 4만 원은요. 모닝 차량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비용 처리를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왜 차량 운반구로 보느냐? 이 4만 원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으로 기록하는 것은 26만 원. 왜?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26만 원으로 기록하고 4만 원 추가로 더 냈잖아요. 이거는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그래서 4만 원은 차량 운반구, 26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 이게 차변에 가야 되고요.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자, 날짜를 이 문제 아주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아주 잘 풀어봤습니다. 아주 귀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 자, 귀한 문제니까 이거 체크해뒀다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8월 20일 대변에 현금 30만 원, 차변에 차량 운반구 4만 원,
나머지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죠? 107번 2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네. 아셨죠? 예. 근데 대개 우리가 차 살 때 개인들은 차 살 때 그 뭡니까 그 채권을 안 사죠. 예. 안 사고 여러분이 요 4만 원만 추가로 뭡니까 그 영업사원에게 줘버리잖아요. 우리 개인들은. 예. 왜 그러냐면 채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차 살 때 30만 원 줘야 돼. 예. 내가 우리가 차 살 때 지금 자동차 살 때 다 채권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업사원들이 견적을 낼 때 채권을 드릴까요? 아니면 채권을 그냥 팔아 드릴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팔아 주세요. 그러면 4만 원만 주세요. 그런 거고. 채권 주세요. 그러면 채권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4만 원이 뭐냐? 여러분이 채권이 필요 없다면 4만 원 자동차 살 때 4만 원 추가로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값이 2천만 원이다 할 때 내가 채권 때문에 4만 원 더 냈으니까 나는 자동차를 2,004만 원에 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이 채권 때문에 더 포함이 되는 게 4만 원이에요. 그러면 26만 원은 뭐냐? 이거 나는 이 채권을 내가 우리 회사에서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자산으로. 그러니까 26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사원한테 설명을 자세히 안 들으셨군요. 보통 영업사원들이 견적을 낼 때 채권을 파는 걸로 해서 견적을 내요. 파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살 때 전부 채권을 사도록 하고 있어요. 네. 자, 요 문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귀한 문제예요. 그래서 잘 체크해 두셨다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거 이 30회에 여기 지금 20점짜리 문제에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어쩐지 푸는데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는 내일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이 드세요?